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자라면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있는데 어떨 때 내가 받아야 될까라는 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어떤 우리 모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패밀리 비즈니스인 거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조그만 그 식당을 만약에 차린다면 예를 들어 조그만 치킨집이나 아니면 김치찌개 파는 집을 차린다 그러면 이 김치찌개 파는 집은 사실은 그 달부터 물론 몇 달간은 초기에 적자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은 흑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매달 어떤 수익이 좀 나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인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투자를 받기 힘든 비즈니스인 거예요. 즉 매달 어떤 수입이 나서 그걸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단에 이거를 이제 투자를 받지 않는 비즈니스로 나눕니다. 그러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트에서 성장한다 이런 업이라는 개념을 갖는데 그래도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갖고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금은 사실은 주변에서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빌리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 자금을 충족시킬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시장에 팔리면 또 다른 어떤 신규 비슷한 어떤 그 제품들이 경쟁자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내가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서로 파이를 키워서 그 파이를 나눠서 사실은 투자자하고 쉐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받는 비즈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 분들이 꼭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비즈니스가 내가 지금 창업하는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는 건지, 투자를 받는다면 무조건 파이를 키워서 그거를 투자자하고 나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매달 우리 김치찌개를 파는 어떤 식당처럼 매달 나온 수익을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보면 회사를 키워서 어떤 방식이든지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투자를 받게 되면 즉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비즈니스는 나 혼자만의 갖고 있는 어떤 내 사업이 아닌 내 사업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체는 투자자가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사업체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받기 어떤 단계의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마무리 지을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먼저 시작하게 되시면 과거에는 대부분들이 이제 제조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설비라든가 어떤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서비스 회사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 서비스라는 거는 프로토타입을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 수 있고 해서 초기에 창업하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창업하는 게 좀 쉬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관점에서는 사실은 피투자 회사 스타트업이 처음에는 그 창업자들이 어떤 자기의 땀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모습을 일구기를 바래요. 외부의 자금, 100% 외부의 자금으로 처음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본인의 어떤 노력과 땀으로 그게 이제는 단순히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금일 수도 있고 당연히 그게 이제 보통은 같이 섞여서 노력이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의 형체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프로토타입의 어떤 제품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지나서 어떤 베타 버전의 어떤 앱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 다음에는 주변에 이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아니면
형한테도 아니면 친구한테도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뭐 6개월 1년 동안 해서 만들었는데 야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창업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또 열심히 그때 했던 것들이 조금씩 뭐가 되는 것 같구나 라 그래서 어떤 그 돈들을 조금씩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야 너 그냥 만드는데 써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패밀리 앤 프렌즈 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패밀리 앤 프렌즈 머니를 이제 엔젤 투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아주 정식적으로는 패밀리 앤 프렌즈는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패밀리 앤 프렌즈 머니는 사실은 회사가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당연히 어떤 좀 베너핏을 어떤 이익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실패했을 때도 사실은 대표 창업자들의 마음의 빛으로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업이 성공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원금 정도는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어떤 창업자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패밀리 앤 프렌즈가 사실은 엔젤 투자자의 어떤 외부 투자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패밀리 앤 프렌즈가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이긴 하지만 돈이긴 하지만 사실은 창업자에서 마음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금을 사실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패밀리 앤 프렌즈의 주변에서도 도와줄 정도의 어떤 투자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외부의 투자도 조금 힘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패밀리 앤 프렌즈 머니로 어느 정도 조금의 그 다음 단계가 지나갔다면 이제는 외부에 가서 펀드레이징을 즉 자금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자들이 어떤 내부의 어떤 스텝들이 여기저기 이제 투자자들한테 우리 제품이나 어떤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투자를 해주시는 분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지금 처음에는 만날 수 있어요. 크게는 엑셀러레이터라는 아주 초기 창업자들을 보육해주고 공간을 제공해주는 보육도 해주고 초기 창업 어떤 팀들이 사실은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퍼레이팅 스킬들을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갖기 때문에 어떤 법무적인 어떤 세무적인 어떤 경영적인 어떤 재무적인 그다음 마케팅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엑셀러레이터라는 투자 기관 같은 데와 그래서 투자를 받거나 보육을 받거나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Y 컴비네이터나 텍스타즈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엑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엔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엔젤 투자자들은 개인들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클럽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는 그 금액은 보통 몇 천만 원 단위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 초기에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투자를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충분하게 어떤 사회에 이롭고 또한 비즈니스를 크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AI 엔젤 클럽에 문의를 하시거나 그럼 투자를 받겠다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젤 투자자의 단계는 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소액의 금액인 것도 있지만 보통의 이제 어떤 제품이라면 완전한 양산 단계 전이나 아니면 소비자한테 완전하게 팔려서 크게 인지도를 갖기 전 단계이고요. 서비스라면 그 서비스도 완전하게 일반 사람들이 알 정도의 어떤 그런 단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이제 가게 된다면 어떤 기관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자산운용사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봤는데 보통은 벤처 캐피탈에 이제 어떤 미니멈 최소한의 어떤 10억에서부터 한 100억, 200억 단위의 어떤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면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단계들로 나눕니다. 그럼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보통 우리가
어떤 정도의 제품이 나와서 시장이 많이 팔리고 이런 단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길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좀 코스닥이나 아니면 미국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기업의 M&A가 될 수도 있으면 M&A가 돼서 어떤 엑시트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제 이제 그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할까,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받고 싶다면 어떤 형태를 좀 갖춰야 되고, 어떤 방식들이 있고, 어떤 단계를 거칠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